통상적으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면 예전의 문법은 이랬습니다. 여당 후보 먼저, 야당 후보 먼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가령 시의성이라든가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또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기사도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데 이번 소식은 말이죠. 윤석열 후보 어제 선대위 출범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요즘 백브리핑 열심히 하더군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열심히 함께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언제쯤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댁에 가서 그 사모님께 좀 여쭤보셨나요?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그런 얘기를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제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적절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이 방향을 잘 정해서 한 번 답변하고 말아야 되는데 일단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 그다음에 늦게 가서 못 물어봤다 이러면 오늘 저녁에는 안 물어볼 수 없고 그럼 내일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내일 또 물어보겠죠.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추궁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상당히 내조를 탄탄하게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자도 지금 정치인으로서 등장해서 선거를 치르고 하는 경험이 일천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지금 워낙 많은 관계가 한꺼번에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요소에서 배우자께서 역할을 잘 해서 지금 그런 관계를 잘 좀 정리도 해주고 하는 내조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과연 곧바로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내서 선거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자의 그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우처럼 계속 벌써 정치인의 그 부인으로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지금 선거 과정에 등장하고 또 한 번 헛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이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막 나타나서 애정을 과시하고 해서 만약에 저분들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혹여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김혜경 씨가 너무 그 국정에 개입하고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저는 역대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저렇게 나서서 선거에 직접 현장에 뛰어들고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는데 막 그런 애정 공세를 하고 하는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단계라면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은 차분히 준비했다가 공식 선거운동이 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께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추궁 당하지 않도록 좀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어쨌든 내일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꼼짝 못할 것 같아요. 맨날 늦게 들어가실 수도 없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 후보는 대선 승리가 지상 목표잖아요. 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시점에서 부인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가 적극적이고 함께 다니니까 함께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부인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예.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께서도 일반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했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후보자의 부인께서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재명 후보자가 물론 워낙 이래 좋지 않는 이미지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길게 말씀하셨어요. 최재성 전 수석도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께서 사실은 김재원 최고님의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궁여지책 같은 답변이에요. 뭐냐면 과거 대통령 선거 사례를 봐도 당연히 후보자가 있으면 후보의 이제 부인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배우자 없이 선거 치르고 대통령 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죠.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아주 뭐 1년 전 막 이럴 때 호남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김정수 교사가 혼자 호남에 가서 거의 상주했죠. 예,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의 그런 활동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색하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같이 못 다니거나 김건희 씨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들 앞에 나서고 남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영부인의 역할도 있거든요. 부인의 역할도. 그래서 선거는 후보는 대통령이지만 그 부인 심지어는 이제 가족까지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님은 매우 이례적인 윤석열 후보의 사정을 마치 그것이 표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 부부간의 애정의 문제도 김재원 이 최고님이 안 좋은 각도로 보니까 그걸 뭐 애써서 뭐 국민 공감도 못 얻으면서 한다 그러는데 부부간의 애정까지 그 사견으로 사실로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한 안 보이게, 가능한 한 늦게, 그리고 노출되는 횟수도 늦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이 세 가지가 지켜질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설수록 이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적도 받고 문제 제기도 많이 받았던 분이라서 나설수록 이것이 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점이 될 것에 대한 이제 우려 속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김건희 씨의 특성이나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김종인 이 위원장의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고 그렇지만 댁에서는 또 사실은 김 교수님 사모님의 조언을 많이 받거든요. 그건 저희들 민주당이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는 과정에서도 부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문재인 당시 대표가 댁에까지 새벽에 찾아갔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때도 부인께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김건희 씨도 유사한 삶의 궤적이 있고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늦게, 가능한 한 적게, 가능한 한 안 보이게 할 텐데 이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본인 스타일대로 또 본인 삶의 궤적대로 가령 홍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쿠에서
이 개입을 하거나 의견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가능한 한 늦게 가능한 한 적게 노출되겠다는 이거하고 김건희 씨 존재 자체하고 사실은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뭐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진짜 끝날 것인가 이 문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예. 개인적으로 보고 게 있습니다. 그 아주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지금 그리고 말로는 걱정이라고 하면서 틈을 버리기 위해서 이상한 지금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지금 홍보 미디어 전략은 이준석 대표가 맡아서 정권을 그 분야에서는 아예 독립군으로서 지금 그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한 늦게라든가 가능한 한 작게 노출시킨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시니까 또 우리는 전혀 반대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뭐 예. 적절한 시기에 다만 지금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생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후보가 지금은 많이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죠. 사실 우리 후보의 경우에는 그 경선 이후에 한동안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의 저 동무대로 그 지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후보가 지금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미래상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것을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알게 모르게 그 내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 노출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김건희 씨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뭐 당연히 대선은 후보 또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정책과 비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겠죠. 동시에 후보의 배우자의 역할도 표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늘 선거 때마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건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검찰에서 아마도 이런저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검찰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해오다가 발표한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들 다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판에 일단 넘기지 않고 뭐 다른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수사하겠다. 이 검찰이 말이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하면서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코바나 콘텐츠 전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히 어제 코바나 콘텐츠 불법 전시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한 어제 검찰이 저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직후에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선택적 봐주기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헝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 보기 때문입니까? 자,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하게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저 관련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지난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서울고검장은 누굽니까? 이성윤 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지검장, 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체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불기소한다고 하니까는 검찰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조금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하고 검찰과 이제 민주당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관계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관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겉으로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해서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임명을 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나 소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추윤 갈등에서도 보여지지만요. 검찰의 자기결속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민주당 정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이제 동질감과 연대를 갖고 늘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구속, 최도술 구속 뭐 이게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은 하는 거지만 그것이 친민주당 혹은 친정부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은 좀 검찰과 권력과의 관계가 상당히 조금 강고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지를 않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코바나 이 전시회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다시 말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지위 때문에 협찬사가 5개에서 20개로 늘은 이런 것을 청탁금지법에 대한 위반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계속 수사 중이라는 거는 코바나 콘텐츠 자체가 업체 후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보도도 됐습니다만 모 언론사 이 전시회에서 기획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기획 비용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통해서 그 언론사에 협찬을 하게 하고 그 언론사가 김건희 씨에게 다시 본인들이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을 김건희 씨로부터 이렇게 구매하는 요것에 대해서 이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검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사한 지도 오래됐고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저거는 좀 면죄부를 줬다라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또 더 따져봐야 될 문제, 수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또 여지를 남겨놓는 아주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이야기는 검찰 고위직은 어쨌든 현 정부가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분위기는 그 고위직의 분위기와는 다를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을 신경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위직도 사실은 지난번 이제 추윤 갈등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그냥 포위돼 버리는 이런 경우죠. 이제 그걸 뭐 야당에서는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지만은 사실은 검찰은 조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뭐랄까요 이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 또 야당과의 관계가 매우 조금 다르게 그동안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이 정권은 참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야당 그 대선 후보자의 부인을 향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 더군다나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해서 중견 검사들까지 모두 검찰에 맹종하는 참 정권에 맹종하는 검사들로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난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수사 좀 할 줄 아는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쫓아보내고 또 검찰에서 그래도 현 정권의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는데도 거침없이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쫓아내거나 수사권을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에 맹종하는 검사들만 진용을 갖춰서 실무자까지 몽땅 진용을 갖췄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3개월 동안 이 코바나 콘텐츠 사건이라고 해서 계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친여 어용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1년 3개월 동안요. 수없이 그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수백 명을 지금 조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관련 후원 업체들 전부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계좌 추적도 다 하고. 그런데 압수수색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법원에서 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정도면 저희들 저도 옛날에 수사를 좀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약간의 소명만 있어도 압수수색은 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도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해서 결론이 뭐냐? 결국엔 무혐의거든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 또 이 권력자들이 검찰에 압박을 하니 결국에는 일부만 일단 무혐의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다. 이게요. 1년 3개월 수사해서 계속 수사한다는 사건은요. 이런 사건은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수사를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2006년, 7년, 8년 그 무렵부터 전시회를 쭉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협찬이라고 하는데 협찬이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정가대로 입장권을 사서 사회 소외계층들 그 예술이나 공연이나 또는 관람에 소외된 계층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가대로 입장권 사서 나눠준 것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 결국에는 청탁금지법상으로 해당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은 더더욱 없고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은 일부만 무혐의 처리하고 일부분은 좀 계속 한번 끌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현 정권의 그 눈치를 본 검찰이 아직도 수사권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발 이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 검찰이라는 게 아무리 권력의 충견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 자기들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보다가 안 돼서 지금 포기한 것 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또 무혐의 처분을 지금 처분하려니까 또 민주당 의원 6분이 찾아갔잖아요.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주장했던. 근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 계좌 추적 수없이 다 하고 관련자들 몽땅 기소하고 나서 여기는 주가 조작과 관계없이 그 주식을 사거나 동원된 사람이 90여 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이것을 결국은 주가 조작으로 뒤집어 씌우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넋을 놓고 이 정권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 그만 괴롭히시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지금 김재원 최고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들을 때마다 좀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까 권력에 맹종하는 검찰이라 그러는데 한번 꼽아보세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아니 당장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요. 쭉 다 있어요. 검찰총장이 다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검사도 있고 중견 간부도 있고 또 검사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한 게 정권에 맹종하는 검찰을 한번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지금 김재원 있잖아요. 최고님이 생각하는. 이번에 수사하고 그다음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다 정권에 맹종하고 있고 대장동 사건 수사할 때는요. 그다음에 그중에 두 유동규 번째로요. 구속했다고 그 부장검사를 쫓아냈어요. 딴 쪽으로. 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 보면은요 인사권의 일반적인 행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정기 인사 때 해도 이동한 너무해요. 것까지 그냥 다 몰아서 그렇게 얘기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빼냈어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맹종하는 검찰이 몇 명인지 한번 실명을 저한테 한번 아니, 주세요. 몽땅이라니까요, 그다음에 몽땅. 두 번째로 몽땅이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이 저 정권의 그다음에 정권의 뜻에 검찰에 거스른 분들은요 다 쫓아냈어요. 문재인 정부 다 지방으로 쫓아냈어요.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있고 다 있죠. 검찰하고 사실은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했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게 민주당 정부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수사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만요. 예. 검찰의 예. 수사 상황을 예. 체크하거나 거기에 의견을 주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잠시만요. 그래서 잠시만요. 본인들의 경험을 잠시만요. 그렇게 이쪽에 갖다 붙이면 안 아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울산시장 뜨겁게 사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분 계속 이러시면 잠시만요. 김재원 부정선거 최고위원님. 사건 수사 때 그랬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어디 다녀와도 되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죠. 충분히 두 분 말씀 시청자분들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불기소, 계속 수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다른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는 아직 계속 수사하겠다. 아직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SBS 법조팀의 홍영재 기자가 이 검찰의 최근 두 건의 발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두 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수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구나. 홍영재 기자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검찰이 그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한 사건은 일부 사건일 뿐이고요. 이 사건은 이제 20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진행된 전시회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말에 있었던 전시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시효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던 2017년 5월 이후에 열렸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들이거든요. 특히 2019년 전시회 당시에는 이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한 기업들이 4곳에서 거의 16곳, 17곳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다 윤석열 후보를 보고 부당하게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거를 지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권오수 회장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의 설명이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김건희 씨의 전주 역할을 실제로 했느냐, 주가 조작에 약간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검찰에서도 어쨌든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약간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 공소시효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래 홍영재 기자도 끝났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지금 방금 예.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공소시효에서 얘기했는데. 벗어난다는 게 네.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여러 건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시 기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고, 그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청탁금지법과 불법 협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남은 것과 종료되기 임박한 것에 대한 결론 이것을 구분해서 낸 거는 청탁금지법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자체 협찬 과정이 불법적이었냐의 문제는 아직 공소시효도 남았고 계속 수사할 또 다른 이 혐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미련이 좀 남으신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체에서 협찬을 하고 대부분 비슷한 업체에서 기업에서 협찬을 하고 협찬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장권을 사서 나눠준 거거든요. 현금 그런데 협찬이에요, 현금. 아니 협찬.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거, 아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보도가 된 법 문제를 거예요, 뒤집어 보도가. 씌우려니까 이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입장권을 사서 나눠준 거거든요. 관람권을 사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모르셔서 자꾸 그러는데 불법 협찬이라고 해서 알선수재든 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가 그 청탁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거든요. 그 이 내용이 다 똑같은데 그 시기만 다르고요. 그러면 같이 처분을 하면 돼요. 수사를 이미 다 했잖아요. 근데 하도 지금 이 권력자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에 맹종하는 검사들이 이걸 만약 이번에 다 무혐의 처분을 맹종 하면 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맹종 빼고 그러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이 지금 이걸 만약에 최고님이 아니에요. 김재원 잠깐만요. 최고님이 굉장히 사실 왜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잠깐만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금 협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이 전시기획에 기획료를 받고 김건희 씨가 했는데 그 주최 언론사에서 김건희 씨한테 입장권을 사요. 이게 신문사 말이 얘기하시는 됩니까? 거죠? 신문사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사 얘기하고. 예. 지금 그래서 근데 반이 입장권을 기업에서 사서 아니, 나눠줬다는 기업에서 얘기는 입장권을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는 계속 현금 후원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죠. 하여튼 없는 데 예.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진짜 같은치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김재원 최고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결론은 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저기 마무리하시죠.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아무리 권력의 그 압박을 받더라도 검사들이 압박 안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결론은 다 무혐의 처분인데 제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끝내야 될 이 사건을 결국은 못하고 일부는 그냥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처박아 놓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처분은 못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면 이게 다 직권남용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권력 가졌다고 그렇게 마구 하면 안 이상하게 돼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이 민주당 정부에 칼끝을 대요. 자, 여기까지 사실 하겠습니다. 아니- 죄를 짓지 자, 말고 잠시만요. 사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사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속 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는 관심 갖고 들으시다가 또 싸운다고 하면서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